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 모의고사 10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이제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우리 분석 작업 문제 보게 되면 크게 보게 되면 이제 1번하고 2번하고 두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1번 문제가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텍스트 나누기 그리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부분합 그 기능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 두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왔더니 아무런 데이터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첫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이 기능을 이제 이용해서 퇴직금 현황.accdb라는 그 파일이 있대요. 그 파일 안에 보게 되면 이제 퇴직금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 성명이다, 부서명이다, 직책이다, 기본급이다, 상여금이다, 퇴직금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6개 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하고 위치는 그림을 참조해서 설정하래요. 그리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일단 우리 문제 그림부터 잠깐 보자고요. 자, 지금 문제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지금 우리 값들이 써져 있는 곳을 보니까 지금 요만큼이 전부 다 이제 값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그때 첫 번째 값은 이제 기본급에 대한 그 값들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여금, 세 번째는 이제 퇴직금, 네 번째는 이제 비율하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네 가지를 전부 다 이제 우리가 값으로 이제 사용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때 이 네 가지 값 모두 다 합계가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피벗 테이블에는 값이 총 4개가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게 전부 다 이제 행에 들어가는데 맨 앞에 보니까 이제 직책이다 라고 해서 직책이 쭉쭉쭉 써져 있고요. 그리고 부서명이다 해서 부서명들이 쭉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으로 직책하고 부서명 이 두 가지를 이제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게 열인데 열은 지금 없어요. 그리고 맨 위에 보니까 이제 성명 모두라고 해서 지금 필터로 이제 성명이 이제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피벗 테이블은 필터 하나, 행 2개, 값 4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된 거예요. 그때 우리 기본급이다, 상여급이다, 퇴직금이다, 비율이다 해서 이런 값들이 각각 나타날 때 전부 다 열 방향으로 전부 다 이제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이 피벗 테이블은 이제 시작하는 그 위치를 찾을 때 행과 열이 시작하는 그 위치가 피벗 테이블이 들어가는 그 위치인데 지금 여기는 열이 없기 때문에 행이 맨 처음에 시작되는 그 위치가 A의 3번 셀이에요. 그러면 A의 3번 셀부터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피벗 테이블 요거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우리 피벗 테이블을 집어넣을 때 A의 3번 셀부터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할 거니까 A의 3번 셀을 먼저 찍고 시작하자고요. 그때 요 ACCDB 파일에 들어있는 이런 이제 6개의 열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어떤 열을 이용할 건지 제시가 됐으니까 우리가 데이터는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가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는 요 메뉴 찾아가고요. 여기서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해서 데이터 가져오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 데이터 가져오기 요거 이제 클릭해 주고 기타 원본에서 이곳으로 들어간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죠. 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데이터 원본을 선택해라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우리 ACCDB 요 파일이 우리 MS XX 데이터베이스 파일이죠. 그래서 요걸 이제 선택해 주고 우리가 이 파일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올 때는 쿼리 마법사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택할 건 다 했으니까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 파일이 들어있는 그 경로를 찾아가 주면 됩니다. C 드라이브 일단 우리가 더블 클릭해 주고요.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길벗 커마 1급 더블 클릭이요.
엑셀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엑셀에서 더블 클릭해주고, 기본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기본 모의고사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이곳에 이제 ACCTV 그 파일들이 쭉 떴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가져가고자 하는 그 파일은 퇴직금 현황이라는 요 파일이요. 요 파일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확인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확인해서 클릭을 했더니 커리 마법사가 이제 짜잔하고 떴고요. 그때 열을 선택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퇴직금하고 써져 있는데, 우리 퇴직금이라는 그 테이블명이 써져 있는 거죠. 앞에 더하기 표시가 있으니까 더하기 표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퇴직금 그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필드, 모든 열들이 쭉 떴습니다. 그때 문제 제시한 것처럼 요 6개 열만 가지고 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성명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부서명에서 더블 클릭, 직책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기본급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상여금에서 더블 클릭, 퇴직금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 제시한 그 6개 열을 싹 다 이제 가져다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제 데이터 필터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났죠. 근데 문제에서 특별한 이제 지상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가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 주면 돼요. 그래서 다음에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정렬 순서 물어보죠. 어떤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해라, 내림차순 해라, 그런 이제 지상이 없으니까 여기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다음에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제 마침하고 떴죠.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했던 그 데이터들을 엑셀로 이제 데이터를 되돌려 줘야 됩니다. 해서 얘가 이제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 마침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데이터 가져오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죠. 그때 이 데이터를 표시할 방법을 선택해라.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했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 거니까 피벗 테이블 보고서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그때 데이터가 들어갈 그 위치를 선택해라. 우리가 아까 이제 A의 3번 셀을 찍고 들어왔기 때문에 A의 3번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고, 화면 오른쪽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각각의 이제 필드들을 우리가 필터다, 열이다, 행이다, 값이다 이곳에다가 쭉 이제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면 돼요. 그러면 일단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필터로 이제 사용될 게 우리 성명이고요. 그리고 직책하고 부서명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이제 행으로 이제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급이다, 상여금이다, 퇴직금이다, 비율이다 해서 요 네 가지를 우리가 값에다가 갖다 놔주면 돼요. 그때 이 값들에 전부 다 이제 합계가 이제 계산이 되게 만들어주면 되고, 이런 값들이 이제 표현이 될 때 지금처럼 열 방향으로 전부 다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필터로 이제 사용될 게 성명이죠. 성명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필터에다가 갖다 놔주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행으로 사용할 게 직책이요. 직책이라는 거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행에다가 갖다 놓고, 그리고 부서명도 쭉 드래그해서 우리 행에다가 직책 밑에다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값을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게 우리 기본급부터요. 기본급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값에다가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여금이요. 상여금 요것도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 요거는 우리가 쭉 드래그해서 값에다가 맨 밑에 이제 상여금 그 밑에다가 갖다 놔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비율이라는 것도 우리 이제 값으로 사용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비율이라는 그 열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이제 비율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값에다가 여러 개 필드요. 2개 이상의 그 필드를 이렇게 이제 갖다 놓게 되면 시그마 값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 그때 얘가 지금 현재 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각각의 값들이 표현이 될 때 지금처럼 열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 그리고 기본급, 상여금, 퇴직금에 대해서 합계가 전부 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고서 레이아웃하고 위치는 그림을 참조해서 싹 다 이제 설정 다 해줬고요. 보고서 레이아웃을 이제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라. 요거 이제 해줄 거예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것 중에서 임의의 셀을 이제 선택해주고 맨 위에 이제 메뉴 중에 우리 디자인이요. 디자인에 맨 앞에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보고서 레이아웃하고 이곳에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은 다음에 우리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달라. 요 두 번째 거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개요 형식으로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요 두 번째 지상까지 싹 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 지상 보니까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요.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연한파랑 피벗 스타일 밝게 20번 요걸로 이제 설정하래요. 그리고 줄무늬 행 이 옵션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 작성되어 있는 곳 중에서 임의의 셀을 이제 선택해주고 맨 위에 이제 메뉴 보게 되면 디자인이라고 있죠. 여기서 우리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여기서 이제 지정해 줄 수 있어요. 피벗 테이블 스타일에는 지금 요만큼인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아요. 해서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엄청나게 많이 스타일이 뜨죠. 여기서 이제 연한파랑 우리 피벗 스타일 밝게 20번 그거 이제 찾아주면 됩니다. 지금 이곳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흰색 피벗 스타일 밝게 2번이래요. 그 밑에 거 마우스를 갖다 댔더니 연한파랑 피벗 스타일 밝게 9번이죠. 그 밑에 거 여기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놨더니 연한파랑 피벗 스타일 밝게 16번이요. 그 밑에 거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흰색 피벗 스타일 밝게 23번이래요. 그러면 아까 얘가 이제 16번이었으니까 그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해 보면 지금 얘가 연한파랑 피벗 스타일 밝게 20번 얘가 맞죠? 해서 요 스타일 요거 이제 클릭이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끝났고 줄무늬 행 그 옵션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요 앞에 보게 되면 피벗 테이블 스타일 옵션이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줄무늬 행 그 옵션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줄무늬 행 얘를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 이제 지상이 싹 다 이제 끝났고 그 밑에 보니까 퇴직금 필드요. 퇴직금 필드에 대한 그 비율을 나타내는 그 이제 계산 필드를 이제 추가를 시키래요. 추가를 시킨 다음에 열 합계 비율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 비율 합계 요거 이제 추가시켜 주는 거죠. 그때 이제 제목은 이제 비율로 되어 있고 얘는 이제 합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산 필드를 이제 삽입할 거니까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것 중에서 아무거나 임의의 셀을 이제 선택해 주고 맨 위에 이제 메뉴 중에 피벗 테이블 분석이라고 있어요. 지금 이곳에 보면 계산이라고 되어 있고 필드 항목 및 집합이라고 지금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 첫 번째 거 계산 필드라는 거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 필드 삽입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죠. 그때 우리 이제 이름이요. 이름은 아까 확인해 보니까 우리 비율로 돼 있었어요. 해서 비율 요거 이제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우리 수식은 우리가 식을 이제 입력해 주면 되는데 얘는 퇴직금 그 필드에 대해서 비율을 나타내는 그 계산 필드를 추가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수식에다가 퇴직금 그 필드명을 써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서 퇴직금이라고 필드명이 있죠.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필드명이 들어가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퇴직금하고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율을 나타낼 때 퇴직금을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열 합계 비율로 표시해달라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해서 우리가 여기서 요 필드 계산 필드를 추가해달라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비율이라고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건 다 했으니까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합계 비율하고 이렇게 이제 맨 끝에 오른쪽에 추가가 됐고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을 봐도 지금 이곳에 비율이라고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퇴직금 그 필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비율을 나타내는 그 계산 필드를 추가시켰는데 그 퇴직금에 대해서 여러 개 비율로 나타내달라 요거 이제 설정해 줘야죠. 그래서 비율이 지금 되게 많죠. 이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값 표시 형식을 우리가 여러 개 비율 그걸로 이제 바꿔주면 돼요. 해서 여러 개 비율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여러 개 비율의 그 데이터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서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요 지상도 싹 다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 지상 보니까 기본급하고 상여금하고 우리 퇴직금이요. 그러면 요 세 가지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죠. 요 세 가지의 표시 형식이요. 표시 형식은 가필드 설정에 셀 서식을 이제 이용해서 숫자 범주에 천 단위 구분기호 요걸 이제 적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급 중에서 아무 데이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서 이제 가필드 설정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가필드 설정하고 대화 상자가 떴죠. 우리는 표시 형식을 바꿀 거니까 표시 형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면 문제에서 이제 숫자 범주를 이용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숫자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그때 천 단위 구분기호를 적용시켜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천 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겠다 요거 이제 체크 표시를 요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표시 형식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또다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기본급에 싹 다 이제 천 단위 구분기호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여금이요. 상여금의 데이터도 아무거나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가필드 설정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 여기서 표시 형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우리 셀 서식에서 숫자 범주 선택해주고 천 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겠다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확인 버튼 땅 하고 눌러주고요. 여기서도 표시 형식 다 바꿨으니까 확인 버튼이요. 확인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했더니 상여금도 천 단위 구분기호가 싹 다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퇴직금도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가필드 설정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가필드 설정하고 이렇게 떴죠. 우리는 이제 표시 형식 바꿀 거니까 표시 형식 요거 이제 클릭해주고 여기서 숫자 범주를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숫자 찍어주고 그리고 우리 천 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겠다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 확인해서 클릭이요. 그리고 표시 형식 바꿀 거 다 바꿨죠. 확인해서 또 클릭이요. 이렇게 했더니 퇴직금도 천 단위 구분기호가 싹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요 지상도 싹 다 이제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지상 보니까 확장 축소 단추가 표시가 되지 않도록 표시가 안 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지금 우리 거는 직책 앞에 보니까 마이너스 기호가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붙어 있죠. 이런 기호가 아예 화면상에 나타나지 않게 하래요. 그때는 우리 이제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것 중에서 이메일 셀을 선택한 그 상태에서 피벗 테이블 분석에 보게 되면 오른쪽 끝에 표시라고 있고 지금 이곳에 더하기 빼기 단추라고 있죠. 요거 이제 한 번만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직책 앞에 우리 아까 마이너스 그 기호 그게 이제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없어졌죠. 이렇게 해주면 마지막 지상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이제 다 같이 만들어 봤는데 내가 만든 요 피벗 테이블이랑 우리 문제 그림상에 있는 거랑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맨 위에 성명 모두 그렇게 써져 있는 게 맞는지 그리고 요런 제목들은 문제 그림과 똑같은지 직책 요거 이제 똑같은지 그리고 부서명도 똑같은지 확인해 주고 이곳에 나타나 있는 이런 값들도 문제 그림과 똑같은지 확인을 싹 다 이제 다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확인했을 때 문제 그림과 똑같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피벗 테이블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 대해서 다음에 이제 지상을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가 분석 작업 2번 시트로 왔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데이터 도구라는 그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표 1번에 A3에서 A13번 그 영역에 데이터가 들어 있대요. 자, 지금 여기 나타나는 이 데이터들은 싹 다 이제 A열에 싹 다 이제 들어 있다 그 얘기죠. 이 데이터를 각각의 이제 열로 구분되어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때 데이터는 전부 다 이제 쉼표로 구분되어 있다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A의 3번부터 시작해서 A의 13번까지 싹 다 이렇게 이제 범위로 싹 다 이제 지정을 해주고 우리가 맨 위에 이제 데이터는 요 메뉴가 있죠. 요 데이터란 메뉴로 찾아가게 되면 우리 데이터 도구라고 있고 이곳에 보게 되면 텍스트 나누기가 있습니다. 텍스트 나누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텍스트 마법사 3단계 중 1단계 하고 이렇게 떴어요.
그때 원본 데이터 이제 파일의 유형을 선택해라 그렇게 떴는데 지금 여기서는 문제에서 쉼표로 구분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구분교로 분리가 된 게 맞죠? 해서 요거 이제 선택이 이렇게 이제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다음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고 넘어가면 돼요. 그랬더니 3단계 중 2단계 하고 이렇게 떴고요. 그때 이제 구분교가 뭐야? 그렇게 물어보는데 지금 기본값으로 탭이 선택이 되어 있죠. 해서 요 탭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서 해제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쉼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쉼표가 들어가 있던 그 위치에 이렇게 이제 각각 열로 싹 다 이제 구분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 땅 하고 누르고 넘어가게 되면 3단계 중 3단계 하고 뜨는데 각각의 이제 데이터 열마다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에서는 특별한 이제 지상 같은 게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마침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아까는 A열에 싹 다 이제 들었던 그 데이터들이 각각의 열로 구분해서 이렇게 싹 다 데이터가 전부 다 입력이 됐어요. 이렇게 해주면 요 첫 번째 지상 싹 다 이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 기능을 이제 이용하래요. 이 기능을 이용해서 A의 4번부터 A의 13번 그 영역에는 그랬습니다. 그 영역을 봤을 때 지금 우리 학번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있죠. 이 학번이 네 글자로 입력이 되도록 제한 대상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A의 4번부터 A의 13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를 먼저 설정해 주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들어가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데이터는 요 메뉴에 데이터 도구에 우리 데이터 유효성 검사요. 해서 요거 이제 그림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데이터 유효성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어요. 그때 학번은 네 글자로 그렇게 이제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제한 대상을 설정하라 그랬죠. 그때 여기 문제를 보니까 len,렌이라는 그 함수를 이제 이용해라. 요 len이라는 요 함수가 글자의 개수를 세워주는 그 함수죠. 해서 우리가 이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제한 대상을 설정할 거라 우리 제한 대상 지금 모든 값으로 되어 있는데 요걸 이제 사용자 지정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수식 이곳에다가 우리가 조건식을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이제 len 이렇게 이제 함수명을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내가 학번 중에 첫 번째 데이터 요거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내가 학번이 지금 이곳에 들어있을 때 그때 글자의 개수를 세워달라. 그러면 지금 여기는 J001 그렇게 이제 들어있으니까 글자의 개수가 이제 4하고 그렇게 나오겠죠. 그 값이 4랑 똑같으면 이제 학번이 네 글자로 이제 입력이 됐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뒤에다가 는 4하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면 학번은 딱 네 글자로만 입력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고 그 다음 이제 우리 지상 보니까 A4번부터 A13번 그 영역에 셀을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그림과 같은 그 설명 메시지가 표시가 되게 그렇게 하래요. 지금 이곳에 보니까 설명 메시지가 이렇게 이제 나타났죠. 그러면 우리 설명 메시지랑 그 탭이 따로 있으니까 설명 메시지 탭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셀을 이제 클릭했을 때 설명 메시지가 표시되게 그렇게 해달라. 이곳에는 당연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제목 써라, 메시지 써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입력 방법 이렇게 이제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우리 제목이죠. 해서 제목에다가 여기다 똑같이 우리 입력 방법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그리고 그 밑에 써져 있는 이 내용이 우리 설명 메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 메시지에다가 반드시 한 칸 띄고 네 글자로 한 칸 띄고 입력하시오 이렇게 써주고 맨 끝에 점까지 우리가 이제 찍어줘야 돼요. 지금 여기 메시지를 봐도 맨 마지막에 입력하시오 그리고 그 뒤에 점이 이렇게 이제 찍혀 있어요. 그 점까지 우리가 신경 써가면서 똑같이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만약에 이곳에다가 유효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를 입력을 해도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되지 않도록 설정하래요. 표시가 안 되게 하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류 메시지는 이 탭이 따로 있죠. 그래서 이곳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유효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우리 오류 메시지를 표시해달라. 이곳에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요거 이제 체크 표시 우리가 해제를 이렇게 이제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지막 이제 지상 보면 IMD 모드가 영문이 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 IMD 모드라는 그 탭이 따로 있으니까 이곳으로 이제 이동해주고 그때 모드를 우리가 영문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시킨 거 싹 다 이제 다 해줬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를게요.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셀을 이렇게 찍었을 때는 이런 이제 설명 메시지가 표시가 되지 않죠? 근데 우리가 이 영역에 어딘가에다가 우리가 이제 셀 포인터를 갖다 놓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설명 메시지가 뜬다고요. 그러면 그때 나타난 이 설명 메시지랑 문제의 그림에 써져 있는 거랑 똑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요 셀에 비어있는 셀 있죠? 여기다가 제가 자판을 이제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한글이 써져요. 그러면 제 현재 자판 상태는 한글이라는 그 얘기죠. 근데 제가 학번에 갖다 놓고 제가 그냥 키보드를 A라는 그 글씨를 이렇게 이제 누르면 A가 바로 써진다고요. 분명히 아까 좀 전에 확인했을 때는 제 키보드 상태가 한글이었죠. 근데 지금 이곳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자판을 눌렀더니 영어가 나왔어요. 그거는 왜 그렇다? 우리가 이제 IMD 모드를 영문으로 지금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영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A라고 썼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ESC 그거 이제 한번 눌러주면 원래대로 다시 되돌아가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데이터 유효성 검사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래요.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표 1번에서 학과별로 총점의 평균을 계산한 다음에 우리 성별별로 학과의 이제 개수를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부분합을 할 때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죠. 우리가 부분합하기 전에 반드시 뭘 먼저 한다? 우리가 정렬을 먼저 해주더라. 우리가 그룹화 할 걸로 정렬을 먼저 싹 다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합을 해주면 되는데 부분합을 할 때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학과별로 이제 총점의 평균을 계산한 다음에 성별별로 학과의 이제 개수를 구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개 이제 부분합을 작성할 때는 우리가 두 번째 부분합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뭘 해준다? 우리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 그거 이제 체크된 거, 그거 이제 해제를 꼭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렬을 먼저 해야 되니까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 중에서 아무 셀이나 이렇게 이제 하나를 선택해주고 우리가 데이터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우리 정렬이라고 있죠. 해서 정렬해서 이제 클릭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정렬 대여 상자 뜨는데 그때 문제 지시사항 중에 요 첫 번째 걸 보게 되면 학과를 기준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래요. 그리고 만약에 동일한 학과가 있을 때는 성별별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렬 기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거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학과 요거 선택해주고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해달라. 이렇게 설정해주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기준 추가 요거 이제 땅 하고 누른 다음에 우리가 성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별 여기서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성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해달라.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 1차 정렬이 이제 학과고 그 다음에 2차 정렬이 우리 성별이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정렬이 다 됐습니다. 지금 여기 봤을 때 학과별로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됐고요. 그때 같은 학과 그 안에서는 성별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오름차순 그렇게 이제 정렬이 다 됐다고요. 그럼 이제 정렬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부분합에 들어가면 되겠죠. 부분합을 만들어 줄 때는 우리 데이터는 요 메뉴에 우리 개요에 보게 되면 부분합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부분합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떴는데 맨 처음에 이제 학과별로 총점의 평균을 계산해달라. 요거 먼저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그룹할 항목을 우리가 학과로 이렇게 이제 맞춰주고 우리는 총점의 평균값을 계산할 거니까 사용할 함수를 이제 평균으로 만들어주고 우리가 지금 이곳에 이제 총점이라고 이곳에만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면 되겠죠. 그때 다른 곳에 혹시나 체크 표시가 된 거 있나 없나 그거 이제 확인해주고 그리고 과별로 우리 총점의 평균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설정해 놓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각각 이제 학과별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사무자동학과의 평균이다라고 해서 총점의 평균값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전부 다 됐죠. 이렇게 해주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총점의 평균을 싹 다 이제 계산했어요. 계산한 다음에 우리가
성별별로 학과의 개수를 나타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부분합이 작성되어 있는 곳 중에서 임의의 셀을 이제 하나 선택해주고 또다시 이제 우리가 부분합에 들어가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들어갔을 때 이번에는 성별별로 볼 거예요. 해서 그룹할 항목을 우리가 성별 이렇게 이제 맞춰주고, 그리고 우리 이제 학과의 개수를 이제 구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이제 총점 이곳에 체크 표시된 거 요거 이제 해제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학과라는 거 요거 이제 체크 표시해 주면 되겠죠. 해서 학과의 이제 평균이 아니라 우리는 개수를 구해달라 이렇게요. 해서 성별별로 우리 학과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되겠죠. 지금 여기서 이제 계산한 그 부분합은 이제 두 번째 부분합이니까 우리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 그거 이제 체크된 거 해제를 시켜줘야 돼요. 지금 이곳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요거 이제 체크 표시 이렇게 이제 해제해 주면 끝이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각각 이렇게 이제 성별별로 이렇게 이제 학과에 대해서 우리 개수가 이렇게 전부 다 계산에 대해서 나온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부분합도 이제 싹 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분석 작업에 있는 이 두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문제를 풀다가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해당 문제를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